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한 권과 가까이 하기 참 좋은 하루입니다. 책에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하죠. 오늘은 2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온 한 권의 책, 독일이 낳은 대문호,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젊은 시절, 가슴이 터질 듯한 사랑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밥도 넘어가지 않고 오로지 한 사람만 생각하던 그런 시절,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었던 그 애틋한 마음의 시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책은 바로 그런 청춘의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가장 슬프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이 책 한 권이 무려 250년이 넘게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을 적셔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풀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책 한 권을 통해 소중한 삶의 지혜를 찾고자 하는 더 많은 청취자들에게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같은 마음을 가진 다른 어르신들께 따뜻한 위로가 된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책의 저자인 괴테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이 사람은 그냥 한 명의 작가가 아닙니다. 독일이 자랑하는 최고의 문학가이자 시인이자 철학자이자 과학자였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능을 가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세종대왕이나 정약용 선생처럼 한 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지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괴테는 1749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280년 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는 법률가셨고 어머니는 다정하고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책을 가까이 하고 시와 그림을 사랑하던 소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괴테에게 매일 밤 예시하기를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그 다정한 목소리 속에서 훗날 세계 최고의 작가가 될 한 소년의 상상력이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이 책은 괴테가 아주 젊은 청년이었을 때 쓴 책입니다. 무려 25살, 그 나이에 쓴 책입니다. 1774년, 이 책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유럽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그야말로 한 권의 책이 세상을 뒤흔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책이 어떻게 쓰여지게 되었는지 그 사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연을 알고 책을 읽으면 글자 하나하나가 다르게 다가옵니다. 작가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1772년 여름, 22살의 청년 괴테는 베틀레어라는 작은 도시에 법학 공부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샤를로테 부프. 사람들은 다정하게 그녀를 로테라고 불렀습니다. 이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지요. 어느 무더운 6월의 여름날 작은 무도회가 열렸습니다. 청년 괴테는 친구와 함께 마차를 타고 시골길을 달려갔습니다. 도착한 곳에는 한 아름다운 처녀가 어린 동생들에게 빵을 잘라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흰옷에 분홍색 리본을 단 그 모습, 어린 동생들이 빵을 받으려고 작은 손을 내미는 모습,
누나를 둘러싸고 사랑스럽게 매달리는 모습. 괴테는 그 순간, 그 광경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너무도 사랑스럽고, 너무도 따뜻하고,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한 장면이 그렇게 그의 가슴 깊은 곳에 새겨졌습니다. 여러분도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이 있으시지요? 어느 봄날, 어느 사람의 모습, 어느 순간의 햇살. 그런 장면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어제 일처럼 또렷이 떠오릅니다. 괴테에게 그 장면은 빵을 자르던 로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지는 여름밤의 무도회. 빗속에서 마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서로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명이라는 것이 참 잔인할 때가 있지요. 로테에게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약혼자는 캐스트너라는 청년으로 진지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괴테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로테에 대한 사랑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로테의 집을 찾아갔고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캐스트너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너그럽게 괴테를 받아들였습니다. 어쩌면 캐스트너는 어린 괴테의 그 순수한 마음이 안쓰러웠는지도 모릅니다. 이 이상한 삼각관계 속에서 괴테의 마음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사랑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곁에 있어도 가질 수 없는 사람. 이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여러분도 짐작이 가시지요? 결국 괴테는 베틀레어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어느 새벽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는 그 도시를 떠났습니다. 차마 로테의 얼굴을 보고 작별할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오는 길에서도 그의 마음은 로테에게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충격적인 소식이 그에게 전해집니다. 그가 알고 지내던 한 친구, 카를 빌헬름 예루살렘이라는 청년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고통 끝에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친구의 부인을 사랑했고 그 사랑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자 깊은 절망에 빠져 비극적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은 괴테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자신과 너무도 비슷한 처지의 친구가 그런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본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리고 친구의 비극적 죽음. 이 두 가지 사건이 합쳐져 한 편의 위대한 소설이 탄생하게 됩니다. 괴테는 단 4주 만에, 그러니까 한 달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 책을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마치 가슴 속에 가득 차오른 슬픔을 한 번에 토해내듯이 말입니다. 잠도 자지 않고 거의 음식도 입에 대지 않고 그저 펜을 잡고 종이 위에 자신의 영혼을 쏟아냈습니다. 1774년 그렇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책 속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이 책은 조금 특별한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소설처럼 누군가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이 아니라 베르테르라는 청년이 자기 친구 빌헬름에게 보내는 편지들을 모아놓은 형식입니다. 즉, 베르테르가 자기 마음을 친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그 편지들을 우리가 옆에서 함께 읽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욱 솔직하고 더욱 가깝게 마치 베르테르가 우리 곁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책입니다. 이야기는 1771년 5월
베르테르라는 청년이 한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하면서 시작됩니다. 베르테르는 예술을 사랑하는 감수성이 매우 풍부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시도 짓고 음악도 사랑하는 그런 청년이었지요. 그는 도시의 복잡한 생활을 떠나서 시골의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베르테르는 행복했습니다. 푸른 들판 졸졸 흐르는 시냇물, 흔들리는 꽃들, 노래하는 새들. 그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 살았습니다. 친구 빌헬름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자연을 찬양하는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그루의 호두나무 아래 앉아서 책을 읽고 시냇가에서 어린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마을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그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시골에서 자라셨을 때 그런 평화를 기억하시죠? 마을 어귀에 큰 느티나무, 졸졸 흐르던 가을, 동네 아이들의 웃음소리. 베르테르가 느낀 그 행복은 바로 그런 단순하고 소박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르테르는 마을의 한 무도회에 초대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운명을 바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샤를로테. 사람들은 그녀를 다정하게 로테라고 불렀습니다. 로테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그녀는 일찍 어머니를 여인 처녀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녀는 어머니 대신 어린 동생들 8명을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쁘기만 한 처녀가 아니라 마음이 따뜻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르테르가 처음 로테를 본 순간 그녀는 동생들에게 빵을 잘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흰 드레스에 분홍색 리본을 단 너무도 사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동생들이 누나의 치마자락을 붙잡고 누나, 나도, 나도 하면서 작은 손을 내미는 모습. 로테가 한 명 한 명에게 다정하게 빵을 나눠주는 모습. 베르테르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가슴이 멎을 듯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날 무도회에서 두 사람은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서서 빗방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베르테르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치 영원처럼 느껴진 그 순간을 그는 평생 가슴에 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도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로테에게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알베르트. 진지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멀리 출장을 가 있었기에 베르테르를 만난 첫날 그 자리에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책 한 권을 통해 소중한 삶의 지혜를 찾고자 하는 더 많은 청취자들에게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 채널을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해주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베르테르는 로테에게 약혼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로테에 대한 사랑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로테의 집을 찾아가 그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어린 동생들과도 친해져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동생들은 베르테르를 베르테르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로테 역시 베르테르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 풍부한 감수성, 깊은 지성. 어떤 여자가 그런 사람을 싫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쪽에는
언제나 알베르트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약속했습니다. 알베르트와 결혼하겠노라고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며 그렇게 약속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옛 어른들의 약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지요? 특히 돌아가시는 분 앞에서 한 약속은 평생을 두고 지켜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었습니다. 로테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베르트가 돌아옵니다. 베르테르는 알베르트를 미워하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알베르트는 너무도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베르테르를 친구처럼 대해주었고 베르테르가 로테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너그럽게 받아주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상한 관계, 한 여자와 두 남자의 묘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베르테르의 편지에는 점점 더 깊은 고통이 묻어나기 시작합니다. 행복했다가 슬펐다가 희망에 부풀었다가 절망에 빠졌다가 그의 마음은 마치 폭풍 속에 작은 배처럼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은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로테와 함께 산책을 했다. 그녀의 손이 내 손에 닿았을 때 나는 천국에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다음 날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한가? 그녀는 내 것이 될 수 없는데 나는 왜 이 마음을 멈출 수 없는가?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지요. 머리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도 가슴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성으로는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도 감정은 따라주지 않습니다. 베르테르의 고통은 사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경험해 본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결국 베르테르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 마을을 떠나야겠다고. 더 이상 이 고통 속에 있을 수 없다고. 그는 어느 도시의 공사관에서 일하기로 하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러나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도 그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는 공사관에서 일하는 자신의 상사와 잘 맞지 않았고 귀족 사회에 가식과 차별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어느 날 한 모임에 갔다가 자신은 평민이라는 이유로 자리를 떠나달라는 모욕적인 요구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시절 유럽 사회는 신분 차별이 아주 심했습니다. 우리나라 양반과 상민의 차별과 비슷했지요. 베르테르처럼 감수성이 예민한 청년에게 그런 차별은 견디기 어려운 모욕이었습니다. 결국 베르테르는 공사관 일을 그만두고 다시 로테가 있는 마을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동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로테와 알베르트가 이미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베르테르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테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그녀의 집을 찾아갑니다. 결혼한 여인의 집을 매일같이 찾아가는 한 남자.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베르테르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알베르트는 점점 불편해집니다. 로테 역시 점점 불안해집니다. 베르테르의 사랑은 점점 더 격렬해지고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그의 편지에는 더 이상 자연을 찬양하는 글이 없습니다. 그저 어두운 절망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슬픔만이 가득합니다. 자, 여러분, 베르테르의 이야기는 결국 비극으로 끝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가질 수 없다는 절망,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한 영혼이 결국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성탄절을 앞둔 어느 겨울밤, 베르테르는 마지막으로 로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영원히 떠나갑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로테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 청년의 안타까운 비극에 마음이 아프시지요? 동시에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드시지요? 바로 그 안타까움이 이 책의 진짜 가치입니다. 우리는 베르테르를 보면서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인지를 깨닫는 동시에 사랑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함께 배우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책 한 권을 통해 소중한 삶의 지혜를 찾고자 하는 더 많은 청취자들에게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이 책이 세상에 나온 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 책이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전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774년 이 책이 세상에 나오자 유럽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책은 나오자마자 매진되었고 다시 찍어내도 또 매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베르테르의 이야기에 열광했습니다. 너무도 슬프고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자신들의 마음을 그대로 그려낸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이 책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르테르처럼 옷을 입었습니다. 베르테르가 입었던 푸른 연미복과 노란 조끼. 이것이 유럽 전체의 유행이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인기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입는 것과 같았지요. 사람들은 베르테르 패션이라고 부르며 너도 나도 그 옷차림을 따라했습니다. 심지어는 베르테르의 이름을 새긴 도자기, 베르테르 향수, 베르테르 손수건까지 만들어졌습니다. 한 청년의 슬픈 사랑 이야기가 거대한 문화 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일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베르테르의 비극적인 선택을 따라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절망한 청년들이 베르테르처럼 세상을 등지는 선택을 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베르테르 효과라는 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괴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책이 그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후에 책을 다시 펴낼 때 책 앞에 이런 시를 덧붙입니다. 너희는 그를 따라하지 말라. 너희는 그처럼 되지 말라. 자신의 책이 가져온 비극적인 영향을 안타까워하며 독자들에게 호소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지혜를 배웁니다. 베르테르의 선택은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기는 했지만 결코 옳은 선택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괴테 자신도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한 사람의 사랑보다 더 넓고 더 크고 더 소중한 것입니다. 자, 그럼 괴테 자신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르테르라는 청년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괴테 자신은 무려 82살까지 아주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긴 인생 동안 엄청난 일들을 해냈습니다. 괴테는 정치가로도 활약했습니다. 바이마르라는 곳에서 장관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과학자로도 활동하여 식물학과 광학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를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평생에 걸쳐 수많은 위대한 작품들을 썼습니다. 파우스트, 빌헬름, 마이스터, 친화력, 이탈리아 기행. 그가 남긴 작품들은 지금도 세계 문학의 보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이야기도 계속됩니다.
괴테는 평생 여러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 중에는 그가 70살이 넘어서 사랑한 17살 처녀도 있었습니다. 75살 노인이 되어서도 그는 사랑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지혜를 발견합니다. 사랑은 청춘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의 사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좌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만남, 더 많은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베르테르는 25살의 짧은 인생으로 끝났지만 괴테는 82살까지 살면서 인생의 다양한 빛깔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한 사람이었지만 다른 길을 걸은 것입니다. 베르테르는 슬픔의 모든 것을 걸었지만 괴테는 그 슬픔을 발판으로 더 넓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요? 우리 어르신들 역시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슬픔과 좌절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가난과 고난, 자식들 키우면서의 고생,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베르테르처럼 슬픔에 무너지지 않고 괴테처럼 그 슬픔을 끌어안고 더 넓은 인생으로 나아가신 분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작은 괴테이십니다. 이 책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영웅 나폴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폴령은 이 책을 무려 7번이나 읽었다고 합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도 그는 이 책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1808년 괴테를 직접 만났을 때 나폴령은 괴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이요. 세계를 호령하던 영웅 나폴령의 마음마저 사로잡은 책. 그것이 바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인생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 사랑은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베르테르를 무너뜨릴 만큼 강한 힘, 동시에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힘. 그러니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둘째, 그러나 사랑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길, 더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에만 매달리지 말고 인생의 다양한 모습을 누려야 합니다. 셋째, 자연을 사랑하고 단순한 행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베르테르가 처음 시골에 와서 느낀 그 평화, 호두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는 즐거움, 시냇가에서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는 기쁨, 그런 소박한 행복이 사실은 진짜 행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잊고 사는 그 행복을 베르테르는 우리에게 다시 기억하게 해줍니다. 넷째,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르테르의 비극은 그가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어르신들께서 평생 살아오시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그 지혜입니다. 다섯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은 길다는 것입니다. 청춘의 한 시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베르테르는 짧은 인생으로 끝났지만 우리에게는 더 긴 인생이 주어졌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슬픔도 겪고 기쁨도 만나고
새로운 사랑도 만나고 새로운 의미도 발견합니다. 인생은 한 점이 아니라 긴 선이라는 것을 우리 어르신들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여러분, 이 책 한 권에 이렇게 많은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250년 전 한 젊은 청년이 25살의 젊은 손으로 써내려간 이 글이 지금까지도 우리 마음을 울리는 이유,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때 베르테르였습니다. 누군가를 미친 듯이 사랑했고, 그 사랑 때문에 가슴 아파했고,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르테르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을 가슴에 묻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사랑을 만났고, 또 다른 행복을 찾았고,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고,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그 인생이 바로 베르테르가 보지 못한 인생의 더 넓고 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 책을 읽으실 때 베르테르를 안쓰럽게 바라보시면서도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는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나는 베르테르처럼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잘 살아왔다. 그런 자부심 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읽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독일의 데무노 괴테가 1774년 25살의 나이에 쓴 첫 장편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책은 괴테 자신의 사랑 이야기에서 출발했습니다. 22살의 청년 괴테가 베칠라오라는 작은 도시에서 만난 샤를로테 부부. 그녀에게는 약혼자가 있었고 괴테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 좌절의 경험과 친구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죽음, 이 두 가지 사건이 합쳐져 이 위대한 소설이 탄생했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 베르테르는 시골 마을에서 아름다운 처녀 로테를 만나 첫눈에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나 로테에게는 약혼자 알베르트가 있었습니다. 베르테르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사랑을 멈출 수 없었고 결국 그 고통 끝에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유럽 전체를 사로잡았습니다. 사람들은 베르테르의 옷차림을 따라했고 그의 이야기에 눈물 흘렸습니다. 나폴레옹은 이 책을 7번이나 읽었고 괴테를 직접 만났을 때 그를 진정한 인간이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비극적인 영향도 가져왔습니다. 베르테르를 따라하는 청년들이 생기면서 괴테는 후에 그를 따라하지 말라는 시를 책 앞에 덧붙였습니다. 사랑의 깊이를 보여준 책이지만 사랑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옳지 않다는 메시지도 함께 담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전하는 지혜는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랑은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 둘째, 그러나 사랑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 셋째, 자연과 단순한 행복을 누리라는 것. 넷째,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5째, 인생은 청춘의 한 시절보다 훨씬 더 길고 넓다는 것입니다. 작가 괴테 자신은 베르테르와 달리 82살까지 살면서 정치, 과학, 문학,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른이 넘어서도 새로운 사랑을 했고 죽는 순간까지도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메시지는 인생은 길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때 베르테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베르테르를 넘어서 우리만의 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자체로 위대한 일입니다. 그 자체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입니다. 오늘의 독서 여행 어떠셨어요? 삶을 통해서 몸으로 배워온 내 삶의 지혜를 다시 발견하실 수 있었나요? 책 한 권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는 소중한 시간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